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금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니까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보통 은밀한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라고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그때는 이와 같은 은밀한 정의에 의해서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따져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지는 않았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극한 값을 구해라고 하면 리미트 x 1로 간다 했을 때 특별히 이와 같은 다항 함수가 왔을 때는 그냥 x 값 대신 1을 집어넣어서 5에서 3을 빼서 2라고 그냥 바로 계산했지 왜 그러냐라고 일일이 이렇게 증명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대항미적분학에서는 이 대항미적분학에 우리가 실질적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함수의 극한, 은밀한 의미에서의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랍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이와 같은 극한의 결과를 한번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요 엡실론 소위 델타에 의한 함수의 극한 수렴의 정의 공부하다가 그죠? 대학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자, 설명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죠? 강의를 할 테니까 자, 요 부분을 여러분도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랍니다. 자, 뭐 이렇게 정해진 함수와 실수 L이 이제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요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했을 때에 요 엡실론 값에 대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요 델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엡실론에 관한 어떤 함수로서의 이렇게 엡실론에서 제한되는 델타 값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델타 값을 잡아줘야 된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절대치 x-a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 그리고 x가 바로 요 정의역에 포함되는 값이면, 자, 요 말은 크게 그쵸 우리가 꼭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외에는 그쵸, x 값은 당연히 정의역에 속하는 값이니까 크게 요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절대값 x-a라는 것은 x와 a의 거리 내지는 간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이 실제로 이 델타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게 되면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한없이 그렇죠, 작아진다는 말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리미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리미트 밑에 붙어 있는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물론 이제 오른쪽 방향에서 가까워지고 왼쪽 방향에 가까워지는 자극한 공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미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웠답니다. 어쨌든 x가 한없이 a에 간다는 말이 바로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극한의 은밀한 정의로 표시할 때는 우리가 A의, 우리가 전문 용어는 A의 델타 근방에 X가 있을 때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걸 우리가 수학적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절대값 X-A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 자, 요렇게 되어졌을 때, 자, 요거 가로를 여기다 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절대값 fx-l이 엡실론보다 작다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엡실론 역시도 한없이 작아진다고 생각했을 때에 fx하고 l 사이의 이 절대치라는 것은 fx와 l 사이의 거리를 얘기한다겠죠. 그러면 요 fx와 l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fx가 한없이 l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l이 요 함수에 뭘 역한다? 극한값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x가 한없이 a로 가까워질 때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말하고 요 l을 함수 fx에 우리는 뭐다? 극한값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고등학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표현해 보면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갔을 때에 fx의 극한값은 l이라고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기호로 표시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은밀한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고등학 과정에서 요 표시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이제 이 대학 미적분학 과정에서 이제 요거에 관한 증명 내지는 그렇죠. 이 함수의 극한을 수렴의 정의를 이용한 요거에 우리가 은밀한 그렇죠. 정의 내지는 증명을 우리가 여기서 다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다가도 일단 외워야 되겠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에 대응하는 적당한 양수 델타 값이 존재해 가지고 x-a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 이면 내지는 뭐 1대 1도 괜찮죠. 1대 fx-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표시되어질 때에 우리는 x가 한없이 a로 갈 때에 fx 극한값은 l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랍니다. 이 부분. 자, 요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렵답니다. 자, 우리가 델타를 지금 엡실론에 관한 그쵸 함수로 내지는 엡실론에 관한 형태로 표시하라겠는데 이 델타와 엡실론을 어떻게 엮어줄 것인가 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문제 풀 때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이런 문제를 푸실 때에 자, 여기에 이제 예제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갈 때에 5x-3의 극한값이 지금 2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어 보자는 거죠. 그럼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먼저 머리의 털 속에 집어야 된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요걸 우리가 대충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는지 먼저 연습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그대로 적어 보면 되겠죠. 우리는 임의의 자,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이에 대응하는 적당한 델타 값이 존재해서를 보통 이렇게 적으면 된답니다. 델타를 엡실론에 관해서 네모라고 이렇게 그쵸 두면 자,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자, 요 a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 있죠. 여기서는 a에 대응하는 값이 1이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절대값 x-1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자, 요거는 생략이 되겠죠. 작다 1대라고 적겠습니다. 작다 1대. 지금 5x-3이라는 요 함수 fx의 극한값이 2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5x-3의 절대치 자, 여기 요 자리 여기 5x-3이죠. 그리고 요 l에 해당되는 값이 2죠. 2. 자, 요 값이 지금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우리는 보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지금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스케치를 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걸 합니다. 요 가로 안에 지금 델타를 어떻게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둬야 되는지를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바로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2단계는 뭐냐면 이제 자, 여기 1단계는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잡아놓고 2단계는 요 델타 값을 어떻게 이제 지어낼 것인가. 자, 이 델타 값을 엡실론에 관해서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그랬을 때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요걸 합니다. 요 절대치 부분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도록 델타를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밑줄 친 부분을 두 번째 우리 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5x-3의 에서 2를 뺀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5x-1의 절대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요 놈을 항상 요 놈이 나오도록 변형하는 게 핵심이랍니다. 여기 델타가 지금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5를 끄집어내버리면 절대값 x-1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처음 보시는 분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쉽게 설명할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게 되려고 그러면 요 부분은 절대값 x-1 부분은 어떻게 되죠? 뭐보다 작다가 되죠? 미리 여러분 가보자는 거죠. 요것이 지금 뭐보다 작다? 이 전체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려고 그러면 요거는 뭐보다 작다가 돼요? 요거는 뭐? 절대치 부분은. 당연하죠.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면 되겠죠. 무슨 말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요 부분이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창안했냐면 이 전체가 즉 이것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두드러 맞춰주기 위해서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든 거랍니다. 그러면 지금 절대치 x-1이 지금 원래는 지금 델타보다 작다고 여기서 우리는 절대치 x-1이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적었기 때문에 이제 요거 두 개를 보면서 요걸 보고 우리가 힌트를 찾는다는 거죠. 아하, 델타라는 것을 뭐라고 두면 되겠다? 그렇죠.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두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저절로 성립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여기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델타가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다라고 하면 자, 절대치 x-1이 델타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밑줄 친 부분을 5 곱하기 지금 절대값 x-1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5 곱하기 델타가 되겠죠. 그죠? 은밀하게 하면. 지금, 5 곱하기 델타보다 작다가 되겠죠. 왜냐면 요 놈이 델타보다 작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델타를 5분의 엡실론을 뒀기 때문에 이 말은 5 곱하기 델타 대신에 우리가 5분의 엡실론을 집어였더니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되더라? 엡실론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생각하는 순서를 아시겠죠? 그래서 5 곱하기 절대값 x-1이 뭐다?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실제로 이제 다벌적을 어떻게 되게 되냐? 그럼 이제 요걸 이제 바꾸어서 이제 3단계 이제 실제로 다벌적을 때는 1번, 2번은 우리가 연습장에서 우리가 낙사하는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다벌적을 때는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5분의 엡실론이라고 우리가 뒀더니 무슨 말이겠죠? 지금 절대값 x-1이 지금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일 때에 자, 요 값이 어떻게 되죠, 이제? 요 값이. 자, 요걸 우리가 5 절대값 x 자, 5 곱하기 절대값 x-1 이렇게 되어졌고, 자, 요거는 뭐냐면, 요 값이 지금 뭐보다 작으니까, 델타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전체는 5델타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델타를 5분의 엡실론으로 뒀으니까, 결국 요런 약분해서 엡실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말은 결국 요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를 우리가 지금 충족시키는 폼을 만들어낸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5분의 엡실론이라고 뒀더니 이에 대응하는 델타 값을 5분의 엡실론이라고 뒀더니 절대값 x-1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일 때에 절대치 5x-3에서 2를 뺀 이 값은 결국 엡실론보다 어떻더라? 작다를 만족하더라. 그 말은 이제 우리는 리미트 x가 한없이 요게 1이니까 1로 갈 적에 요 값이 2죠. 요게 함수 fx에 해당되는 값이고 1로 갈 때에 5x-3의 극한 값이 2 요렇게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우리가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을 통해서 우리 연습해 보는데, 자, 이번에는 리미트 x가 한없이 2로 갈 때 요 3x의 극한 값이 6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자, 그랬을 때도 요 위의 틀을 그대로 이용한답니다. 요번에는 우리가 간단하니까 바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임의의 자,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이에 대응하는 양수 델타 값을 네모라고, 자, 처음에는 모르니까 네모라고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네모라고 두면 자,
자, 요게 2니까 우리는 절대값 x-2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일 때, 자, 요게 3x죠. 3x. 자, 요게 6이니까 3x-6의 절대치가 이제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에필론보다 작다가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델타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런 거 해보자는 거죠. 자, 요 모양이 일단이 나오도록 여기서 만들라겠죠. 그러면 3을 묶어내면 절대값 x-2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 머릿속에 요게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려고 그러면 요 부분이 뭐가 돼야 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가 돼야 되겠죠? 그쵸? 요 부분이 3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되게 되면 저절로 이게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힌트는 이거죠. 지금 요 절대값 x-2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려고 그러면 요 절대값 x-2가 지금 델타보다 작다니까 이 델타 자리에 대응하는 값이 3분의 엡실론이죠. 그럼 여기다 우리가 3분의 엡실론, 델타를 3분의 엡실론이라 잡으면 되겠네. 머리에서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결국,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요 값이 지금 델타보다 작은 값이니까, 자, 요 x-2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다는 것은 x-2의 절대값의 3배를 곱한 값은 3델타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델타라는 값을 3분의 엡실론에 잡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엡실론이 되어지죠. 그럼 결국 절대값 3x-6이 엡실론보다 뭐한다? 작다라고 하는 이 틀을 만족시켰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 리미트 x가 한없이 2로, 여기 2니까 2로 갈 적에 자, 요 3x라고 하는 요 함수의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6이 되어진다라고 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한 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그죠, 시험 문제 이렇게 1번, 2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는 안 나온답니다. 이렇게 델타 값을 이렇게 한눈에 딱 이렇게 3분의 엡실론으로 이렇게 딱 잡도록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거죠. 실제는 이거보다는 훨씬 어렵게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요 3번 문제랍니다. 자, 요 3번 문제는 학교 시험을 포함해서 각종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자, 요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답니다. 이제 3번을 이제 풀 수 있어야 여러분 진정으로 함수의 극한의 정확한 실력을 갖추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선생님 여기 이제 1번만 적어 놨는데, 일단 봅시다. x가 2로 갈 때에 x제곱의 극한값이 4라는 사실. 자, 요거 x 대신 2를 집으면 4가 나오는 거. 자, 그거는 결론으로 간단하죠. 그런데 이걸 이제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은밀한 정의를 이용해서 이 답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파진답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가 일단 선생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전체적인 윤곽. 2단계는 델타 값을 우리가 어떻게 엡실론에 관해서 엮어서 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3단계에 가서 이제 정확한, 그쵸, 모범 답안을 우리가 적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델타를 이에 대한 엡실론에 대한 적당한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델타를 잡으면 된다겠죠. 근데 이게 뭔지,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잡으라고 뒀을 때에, 자, 요게 2니까 절대값 x-2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 할 때에 x제곱에서 4를 뺀 거. 자, x제곱의 극한값이 4니까 x제곱에 4를 뺀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보이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문제는 앞에와 달라서 우리가 요 부분을 우리가 자, x-2의 절대치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만들게 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거 하나만 보고서 바로 요 델타 값을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바로 나타낼 수는 없다는 거죠. 델타 값을 적당히 엡실론에 잡아서 이걸 바로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만드는 방법이 여기서는 없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하냐면, 자, 잘 보셔야 된답니다. 일단 이런 경우는 일단 이 델타 값을 여러분들이 먼저 1로 먼저 한번 두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우리는 이 델타를 이렇게 1이라고, 그쵸? 이렇게 일단 한번 둬 보겠습니다. 이게 한 방에 여러분 알아지는 게 아니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델타를 1로 두게 되면
일단 여기에서 델타를 1로 뒀다면 요 델타 값을 1로 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x-2가 지금 1보다 작다라고 그쵸 둔 셈이죠. 델타를 1로 뒀다는 말은 절대값 x-2가 1보다 작다라고 둔 셈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요게 지금 x-2가 지금 1보다 작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각 변에다가 4만큼을 더해버리면 자 이렇게 되어져요. 요게 4만큼 더해버리면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x 플러스 2가 3보다 크면 당연히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명제로 봤을 때에 x-2가 지금 1보다 크면 자, x-2가 아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각 변에 지금 뭘 더해가지고 각 변에 4씩 더해가 2식을 유도할 수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2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뭐가 성립하냐면 x 플러스 2가 3보다 큰가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5보다 크니까 물론 이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x 플러스 2가 3보다 크다는 말은 당연히 마이너스 5보다 크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x 플러스 2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 x-2가 1보다 크다이면 절대값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라고 써도 되죠. 물론 요 명제가 요거는 참이지만 이 역은 지금 참이 아니죠. 절대로. 왜냐면 이거 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와 같은 그죠 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선생님 자주 쓸 거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아하 요 마이너스 2가 지금 이 왼쪽은 생각하지 말고 요 부분만 생각해 놓고 요게 x-2가 x 플러스 2로 바뀌려면 아 여기다 4를 댔다. 그럼 여기다 4를 댔다? 그럼 5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물론 이 왼쪽은 일치하지 않죠. 왼쪽은 원래 3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를 가져온 셈이죠. 그렇지만 이 명제로선 성립한다는 거죠. 3보다 큰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5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치 앞으로는 여러분 이거 계산을 해 내려갔을 때 명제로 표시할 적에는 자, 요 놈이 성립하면 요 놈이 성립한다라고 표시했을 때에 여기에다가 4를 더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4를 더한 값을 이렇게 바로 적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벌써 자명한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명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우리의 관심사는 그죠?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자, 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가 지금 뭐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작다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자, 요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x-2의 절대값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절대값. 요 값이 지금 뭐보다?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델타를 1로 뒀을 때에 바꾸어 말하면 절대값 x-2가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에 절대값 x 플러스 2는 5보다 작다죠. 그럼 요것이 지금 5보다 작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것이 5보다 작다일 때에 이 전체가 엡실론보다 작다 되려면 절대값 x-2는 뭐보다 작으면 되죠? 그렇죠. 5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자는 거죠.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요 자리가 지금 요 절대값 x-2가 델타보다 작다 해서 이 델타를 1로 뒀는데 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원리 들어가면 요 부분을 엡실론보다 작다라가 되게 하는 과정에서 이 절대값 x-2가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로 표시됐다는 건 요 값도 델타로 잡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x 플러스 2가 절대값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가 되기 위해서는 델타를 1로 잡아야 되고, 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가 지금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려고 그러면 요 부분이 5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야 된다는 말은 또 요 값도 델타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델타를 하나로만 잡아야지 델타를 두 개로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학자들이 어떻게 고안하냐면,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델타라고 하는 값을 요런 기호, 미니멈이라고 하는 기호를 동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로 잡았을 때 이 델타 값 1을 가져오고, 또 5분의 엡실론이라고 하는 값도 델타 값의 후보로 가져와서 우리는 요 둘 중에 더 작은 값을 델타로 잡겠다. 요렇게 우리가, 그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럼 왜 요렇게 잡아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여러분 책에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요. 책에는 뭐 답안만 나오기 때문에 그 답만 읽어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달달달 외우지 않고는, 그죠? 여러분들이 답을 적을 수 없답니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되는가? 자, 먼저 우리가 이 요게 델타 값이 지금 델타 값을 1하고 5분의 엡실론 중에서 미니멈, 더 작은 값을 잡는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델타 값이 1이 잡힌다면, 요렇게 잡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1하고 5분의 엡실론을 비교했을 때에 5분의 엡실론이 1이 5분의 엡실론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잘 봅시다. 어쨌든 델타가 1일 때는 뭐가 성립하죠? x-2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이게 성립하면 x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뭐가 작다? 5보다 작다고 성립한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델타가 1이다. 델타가 1이 잡혔다는, 델타가 1로 잡혔다는 것은 이 전제하에서 5분의 엡실론보다도 1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절대값 x-2, 절대값 x-2가 1보다 작다 했는데, 요 5분의 엡실론은 1보다 더 큰 값이죠. 그럼 요 값이 1보다 작으면 1보다 더 큰 값이 요거보다 작다는 것도 자명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즉 델타가 1일 때는, 즉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요게 성립할 뿐만 아니라 절대값 x-2가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저절로 성립하는 거죠. 자,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 없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요 미니멈 5,5분의 엡실론에서 이 델타 값을 1을 선택했을 때는 절대값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이고 절대값 x-2가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 값이 더 작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델타가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선택되었을 때는, 자, 그랬을 때는 요 자리에 말 그대로 5분의 엡실론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즉 우리가 5분의 엡실론하고 1을 비교했을 때 1이 5분의 엡실론보다 더 큰 경우에, 자, 이럴 때는 x-2의 절대치가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델타가 5분의 엡실론을, 델타를 5분의 엡실론 잡았으니 이 자리에 5분의 엡실론 들어가면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동시에, 자, 요게 성립하면, 자, 우리가 절대값 x-2가 5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면 5분의 엡실론보다 작은 값은 5분의 엡실론보다 더 큰 값은 1보다 작은 값도 작다는 것도 자명하죠. 당연한 얘기죠. 요 값보다 작으면 요것보다 더 큰 값인 1보다도 이건 당연히 작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2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x 플러스 2의 절대값은 뭐보다 작다? 그렇죠. 5보다 작다가 성립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x-2의 절대값이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그리고 절대값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내 가지고 요걸 여기다 적용하고 요걸 여기다 적용해 가지고 결국 요것이 또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둘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한 지금 자세하게 좀 설명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지를 적을 때 현실적으로 이런 걸 일일이 적지 않죠. 이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 일일이 우리가 답지 이런 거 적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요령을 한번 보자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적당히 델타를 1로 잡았더니 지금 우리가 요 델타를 1로 둠으로써 절대값 x-2가 1보다 작다가 되어지고, 그리고 요게 성립하면 절대값 x뿔에 양변에 똑같이 4만큼씩 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을 이끌어낸 거죠.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겠죠. 왜냐면 이거 동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지만은 이게 성립한다, 이게 성립하는 아니라고 그랬죠. 어쨌든 간에 절대값 x-2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x 플러스 5보다 작다라고 딱 되어지면 우리는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보고 우리가 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고, 요걸 놓고서 어떻게 잡아내냐면 우리가 델타 값 1을 잡았죠. 여기서 1. 그리고 그랬더니 지금 요 두 부분에서 생겨지는 요 중요한 절대값 x 플러스 2. 뭐 여기도 있죠. 절대값 x 플러스 2 부분이 5보다 작다라고 성립했을 때에 우리가 델타 값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미니멈이라는 기호를 동원하면서 요 1은 여기 있는 1을 가져오면 되고, 요 값은 요 값의 역수값에다가 엡실론을 곱한 값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 뭐라고요? 역수값에다가 엡실론을 곱한 값을 항상 이 자리에 가져온다는 거죠. 이걸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 저절로 성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게임이 끝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틀대로 이제 문제의 답을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선생님, 요게 꼭 1이어야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요거는 1이 아니고 2가 되어도 답은 같답니다. 만약에 요 값이 2가 되어지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2가 되어지면 요 자리에 2가 오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양변에 똑같이 우리가 4를 더해서 요 5가 뭐가 되죠? 6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이 2가 되면 요 값이 6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뭐가죠? 2,6분의 엡실론 온다는 거죠. 그래도 결과는 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 1000이 와도 됩니까? 되죠. 1000이 왔을 때는 요 값이 뭐가 되죠? 1000이 되어지고 양변에 4를 더해서 이게 1004가 되죠. 그러면 1004분의 엡실론, 요 자리가 만약에 1000이 오면 요게 1004분의 엡실론이 되야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1000이 되어지면 양변에 4를 더 이게 1004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1004분의 엡실론이 되어지고, 무슨 말이겠죠? 요 자리는 뭐가 된다? 100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이라고 쓰면 제일 간단할 텐데, 뭐 여기다가 막 1000이라 이러면 바보죠. 그죠? 약간 모자란 사람이 많으면 그랬으면 안 되죠. 1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준이 제일 간단한 수기 때문에 1이라고 적어놓은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된답니다. 그러나 여기에 2가 오고 3이 오고 4가 와도 이것은 여전히 성립한다. 그게 첫 번째 얘기고, 또 여러분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게 뭐냐면 또 이거랍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모범적인 델타 값으로는 이렇게, 자, 모범적으로는 델타 값으로서 우리가 델타 값을 지금 미니멈 1,5분의 엡실론이라고 잡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자, 미니멈 이게 1, 잘 봅시다. 이게 만약에 요걸 6분의 엡실론이라고 잡으면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5분의 엡실론이라고 우리가 5분의 엡실론 중에 더 작은 값을 델타로 선택했더니 지금 요 부분이 엡실론은 작다를 만족했죠. 그러면 6분의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5분의 엡실론보다도 더 작은 값이죠. 그죠? 분모가 크면 더 작아진다는 거죠. 그럼 요게 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요 부분이,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요게 6분의 엡실론으로 바뀌면, 자, 우리가 델타 값을 우리가 아까 1로 잡았을 때에 x 플러스 2가 5보다, 요거는 변동이 없죠. 그렇죠? 요거는 변동이 없는데 요게 변동이 생기죠. 요 자리에 5분의 엡실론 와야 되는데 여기 6분의 엡실론 여기 오게 생겼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자리가 지금, 자, 6분의 엡실론 곱하기 지금 5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요 자리 6이 되어버리면, 6분의 엡실론. 그러면, 우리가 요것은 지금 결국 6분의 5 엡실론이죠. 6분의 5 엡실론은 엡실론과 비교했을 때 엡실론보다 뭐 더 작은 값이 되죠. 그죠? 우리가 아까 델타 값을 미니멈 1,5분의 3으로 잡았을 때는 이 값이 바로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졌는데, 델타 값을 미니멈 1,6분의 엡실론 잡았더니 요 자리가 엡실론보다 더 작은 값이 설정이 됐죠. 그럼 엡실론보다 더 작은 값은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보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엡실론보다 더 작은 값보다 작다가 되어지는 것은 당연히 승립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에 주로 묻는 게 델타 값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틀대로 가져왔을 때는 미니멈 1,5분의 엡실론을 했을 때에 요 자리 값을 5분의 엡실론보다 더 작은 값을 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5분의 엡실론보다 더 큰 4분의 엡실론은 이건 안 되죠. 이건.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엡실론보다 더 큰 값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것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 값이 엡실론보다 더 큰 값이 되어버리면 이 값이 맞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이 요 부분이 엡실론보다 더 큰 값이 와가지고 작다가 되고 그 값보다 작다는 것은 엡실론보다 작다를 보장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왜 이 어려운 얘기를 먼저 여기서 피하지 않고 꺼내냐면 여러분의 시험지를 받아보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잘 모르면 일단은 항상 일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나온답니다. 어쨌든 잘 모르면 델타를 일단 1로 설정해 놓고 우리가 델타를 1로 뒀다는 말은 절대값 x-2가 지금 1보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 절대값 x-에 붙어 있는 요 값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델타를 우리가 앞에서 설정한 델타가 1하고 그리고 요 값의 역수에다가 엡실론을 곱한 값을 가져오게 되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가 딱 떨어지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까 우리가 어떻게 됐죠? 요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면 엡실론은 작다가 딱 유도가 되어졌죠. 무슨 말이겠죠?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델타는 꼭 1만 돼야 되는 그렇지 않다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델타가 2가 돼도 3이 되고 4가 돼도 되고 그때는 이 값이 바뀌겠죠. 이 값이 바뀌면 이 값도 따라서 바뀌면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엡실론은 작다를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델타 값이 완성이 되었을 때도 요 5분의 엡실론 요 자리에 요가 5분의 엡실론보다 더 작은 값이 왔을 때는 그렇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를 미니멈 1,5분의 엡실론 잡아도 되고 델타를 미니멈 1,6분의 엡실론 뭐 7분의 엡실론 요 자리 8분의 엡실론 9분의 엡실론 뭐 100분의 엡실론 어쨌든 5분의 엡실론보다 더 작은 값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이 예제 3번 문제를 증명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델타 자리에 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답안 작성 3단계 우리가 답을 이제 적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겠죠? 이 1번, 2번 가정을 우리가 해보고 나서 이제 답을 적는다는 거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는 델타를 어떻게 잡는다고요? 요렇게 잡는다는 거죠. 이 델타 값을. 자, 델타를 어떻게 잡는다? 자, 델타 값을 미니멈. 자, 미니멈 1, 지금 5분의 엡실론. 요렇게 두자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1,6분의 엡실론 해도 됩니다. 1,7분의 엡실론 잡아도 됩니다. 요 값보다 더 작은 값은 다 오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값을 2라고 조정했을 때는 요 자리가 6분의 엡실론이 와도 된다 그랬죠. 자, 그거 다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지금 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싹 지우고 자,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절대값 x-2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일 때에, 자, 우리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는 지금 x-2의 절대값하고 x 플러스의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 절대값 x 플러스가 아까 봐도 5보다 작다 했죠, 그죠, 값이. 그래서 이 5보다 작은 값이고, 그리고 절대값 x-2는 뭐다?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약분돼 가지고 결국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델타 값이 1로 선택되어진다 하더라도 요 값은 5분의 엡실론보다 작고 요 값은 5보다 작다가 말이 되는 거고, 요 값이 선택되어진다고 했을 때도 요 값은 5분의 엡실론보다 작고 요 값은 5보다 작다가 성립되어진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리미트 x가 2로 갈 적에 x제곱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4다라고 이렇게 쓰면 이게 완벽한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답지에 적을 것은 이것만 적으면 됩니다. 요것만. 그러나 이렇게 적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다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제 4번 문제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fx가 x제곱일 때예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의 극한값이 a제곱임을 보여라. 자, 결국 우린 이걸 보이는 거죠.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어디로 갈 적에 a로 갈 때에 x제곱의 극한값이 지금 뭐다? 자, a제곱이라는 요 사실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 우리 전체 윤곽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정의에서 배운 대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요 엡실론 값에 대응이 되도록 델타 값을 잡는다겠죠. 자, 그럼 우리가 델타를 이제 어떻게 잡을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요렇게 우리가 두었을 때에 지금 x가 a로 갈 때이니까 절대값 x-a가 0보다는 크고 델타보다 작다일 때,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자,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지금 극한값이 a제곱이니까 요 놈이, 자, 한 번만 더 적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요것이 뭐보다 작다? 자, 엡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 연습을 해두시면 나중에 답안 적기가 편하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요 네모 안에 들어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일단 우리가 델타를 이제 뭘로 잡을 것인가? 일단 델타의 이 델타 값을 잘 모를 때는 1. 근데 1로 잡아서 되면 그대로 가면 되고 1로 잡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또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걸 선생님 나중에 설명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델타를 이퀄 1 이렇게 우리가 두면 요 값을 1로 잡았다는 말이니까 절대값 x-a가 지금 1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절대값 x-a가 1보다 작다는 말을, 자, 절대값 여기 x 플러스 a를 생각해봐서 절대값 x 플러스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자, 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x-a가 1보다 작다고 생각하고 이게 플러스 a가 되려면 양변에 뭘만큼씩 2a만큼씩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x-a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x 플러스 a는 2a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죠. 맹심할 것은 이 역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겠죠? 절대값 x-a가 1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요 양쪽에다가 플러스 2a만큼씩 더한 것보다, 그쵸? 더한 것인 요 부등식이 성립하면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 단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 델타 값을 이런 식으로 잡아야겠죠. 미니멈.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1과 그리고 이 부분의 역수의 엡실론을 곱한 값. 즉 2a 플러스 1분의 엡실론만큼을 우리가 가져와서 요 둘 중에 미니멈 더 작은 값을 델타라고 이렇게 그쵸? 우리가 두면 된다라고 외워보자겠죠.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선생님 앞에 설명을 다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계 이제 답안 작성을 해봅시다. 1번, 2번을 참고해가지고. 그러면 답은 어떻게 적어야죠? 임의의 양수 요 엡실론 값에 대하여 자, 우리가 델타는 요 내용 안에 이게 들어가면 되죠. 델타 이꼴 미니멈 1,2a 플러스 1분의 엡실론. 자,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고. 자, 이렇게 우리가 두면 자, 절대값 x-a는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일 때에 자, x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x-a, x 플러스 a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요 값이 지금 뭐다? 2a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되죠. 그리고 요 값은 델타를 이렇게 잡았을 때 요 값은 항상 지금 뭐다? 요 값보다 작다가 되어진다. 그죠? 2a 플러스 1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를 곱한 값은 2a 플러스 1분의 엡실론 곱하기 2a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요 놈을 약분시켜 버리면 결국 이게 엡실론이 되어지죠. 그럼 결국 이것은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갈 적에 x제곱의 극한값은 a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한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부분을 스님 한 번만 다시 한번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요 둘 중에서 우리가 델타 값이 1이 선택된다고 하면 그 말은 절대값 x-1보다 작다니까 절대값 x 플러스 a가 2a 플러스 1보다 작다가 이게 승리하죠. 그죠? 그리고 절대값 x-a가 1보다 작다가 되면 1보다 더 큰 값인 요 값보다 요것이 작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은 요 놈보다 작고 요 놈은 요 놈보다 작다라는 게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둘 중에서 요것이 선택되어지면 그 말은 1과 요 값 중에서 요 값이 더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는 요 자리에, 요 1자리에 요 값이 오죠. 요가 보니까 요게 성립하는 건 자명한 얘기고. 그리고 절대값 x-a가 요 값보다 작으면 요 값보다 더 큰 값인 1보다 작다면 또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죠?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니까 얘가 2a 플러스 1보다 작다가 성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요 델타를 미니멈 1,2a 플러스 1분의 엡실론 잡는 것은 그죠? 잡게 되면 요것은 저절로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이 성립한다. 자,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명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요걸 꼭 1로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이게 2로 잡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2가 오면 요게 2a 플러스 2가 되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되면 요 자리가 요 값이 2가 되면서 2a 플러스 2분의 엡실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도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델타를 미니멈 1,2a 플러스 1분의 엡실론 잡았을 때에 요 자리에 오는 값이 1, 요 자리에 오는 값이 2a 플러스 1분의 엡실론보다 더 작은 값이라면 어떤 값이 와도 오케이다. 요거보다 더 작은 값을 여기다 이런 그대로 두고 와도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델타 값을 1로 잡았을 때 안 되는 경우를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좋은 문제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수준의 문제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적에 2x 플러스 1분의 x의 극한값이 1이라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자, 전체 구도는 이거죠. 1번을 선생님 적어놨는데 임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엡실론에 대응하도록 델타 값을
우리가 적당히 잡았을 때에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우리는 여기다 절대값 x 플러스 1을 가져오고 해서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x 플러스 1이 되니까 절대값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일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요 x 값은 요 지금 분모를 0으로 하는 값은 제외되죠.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포함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에 2x 플러스 1분의 x에서 1을 뺀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요 절대값 부분 2x 플러스 1분의 x에서 1을 뺀 절대치를 통분을 하고 분자는 분자대로 절대치를 따로 떼서 가져오고 분모는 분모대로 절대치를 분리했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자, 우리가 절대값 안에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여기 플러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해피를 왜 이렇게 떼느냐면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분리를 할 때에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도록 분리해야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똑같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네모안을 어떻게 델타를 잡아야 될 것이 그 다음 과제인데, 이 이제 델타를 일단은 1로 둬봤다는 거죠. 1로 뒀더니, 그러면 이제 요 값이 1이 된 거니까 절대값 x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되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요것을 우리가 풀어보니까, x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 값이 되어지죠. 그러면 요 값 안에는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이 포함되죠. 그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델타를 1로 잡았을 때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에 지금 위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델타 값을 1보다 그렇죠. 델타 값을 1보다 더 크게 이 값이 더 크지만 x의 범위가 더 커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 계속 포함되겠죠. 그러면 이 델타 값을 자꾸 줄여가지고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이 x 범위 안에 일단 안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이제 델타 값을 안 들어가려면 뭐 델타 값을 갖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작은 값을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해필이면 뭐 델타 값을 애매하게 뭐 이렇게 2분의 1 잡았더니 들어가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큼직하게 뭐 델타 값을 7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 델타 값을 뭐 10분의 1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답니다. 델타 값을 아마 이 정도 잡아버리면 그쵸 그 x의 범위 안에 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실제로 안 나온답니다. 안 들어간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일이 하면 되는데, 잘 모르면 델타 값을 상당히 작은 값을 여러분들이 잡아버리면 된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일단 기억하자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 해보니까, 델타 값을 4분의 1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니 3분의 1부터 가능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답니다. 크게 많이 안 들어 3분의 1 정도만 잡아도 그 범위 안에 x 값이 안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되면 당연히 4분의 1, 5분의 1 더 작은 값은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3분의 1 잡지 말고 여러분은 큼직하게 뭐 9분의 1 정도로 한참 내려가 버리는 게 편하죠. 그럼 두 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1하고 뭐 별 차이 없는 2분의 1 정도 잡아놓고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따지면 바보죠. 어쨌든 3분의 1은 가능하답니다. 해보시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델타 값을 3분의 1로 뒀더니 자, 요 자리 x 자리가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3분의 1.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x 플러스 1이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이 말은 자,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3분의 1보다 작다가 되어지고 각 변에다가 이렇게 1을 빼버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얘값보다 더 큰 값이니까 이 안에 안 들어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신경을 꺼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하. 델타가 3분의 1로 잡았더니 요 범위 안에는 x 값으로는 뭐가 안 들어가더라?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값이 포함되지 않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요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는 중요한 건 요것과 대응하고 있는 곱해져 있는 요 부분, 요 값이 지금 어떤 범위를 갖는가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경우에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요 x 값을 아까 우리가 풀어보는 게 편하죠. 풀어버리면 아까
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3분의 아까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였죠. 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지금 2x니까 각 변에 2를 곱해버리면 자,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2x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2x에 절대치를 붙여버리면 자, 요 2x의 자, 요도 동치는 아니지만 2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 할 때 이 값에다 절대값 붙인 값은 3분의 4보다는 확실히 크죠. 그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3분의 절대치니까 3분의 8보다는 작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값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값은 지금 3분의 4보다 크다는 사실은 확실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양변에 지금 예? 자, 여기서 우리가 1을 빼게 되면 이제 2x-1의 절대값이 지금 3분의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죠. 2x 플러스 1의 절대값하고 2x의 절대값하고 1의 절대값을 뺀 값을 비교했을 때는 요 값이 요 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이 있죠. 그죠? 그 무슨 얘기냐면 x 플러스 y의 절대값하고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뺀 값은 요것이 요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관계가 있답니다. 요 부등식을 이용하면 우리는 요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요 값이 지금 뭐다? 3분의 1보다 큰데 요 값은 요 값보다도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이제는 요 값 역시도 3분의 1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양변에 이제 역수를 취해버리면 절대치 2x 플러스 1의 자, 절대치 2x 플러스 1분의 1은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다음 다를 바가 없죠. 이제 우리가 델타 값을 우리가 요 3분의 1하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그쵸. 여기에 지금 절대값 x 플러스 1에 붙어 있는 요 부분이 지금 3보다 작다는 만족할 때는 요 값의 역수에다가 엡실론을 곱한 값을 우리가 취한다 겠죠. 즉 우리가 취하고자 델타는 미니멈 이렇게 해주고 하나는 요 값을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는 요 값의 역수값에다가 엡실론을 곱한 값을 가져온다. 요렇게 우리가 델타 값을 우리가 두게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델타를 1로 잡았더니 지금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외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델타 1을 잡으면 안 된다죠. 그러면 델타 값을 우리가 점점점 작은 값을 잡아가지고 이 x 안에 뭐가 없도록 마이너스 2분의 1이 없도록 잡으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선생님에게서 3분의 1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할 때는 뭐 5분의 1, 7분의 1 한참 낮은 값을 잡는 게 그렇죠. 유리하죠. 애매하게 잡으면 또 들어가면 다시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요 부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 얘기죠. 이게 이 문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3보다 작다가 이끌어내어지면 우리는 델타 값은 요 값하고 요 놈의 역수값의 엡실론 곱한 값 중에 더 작은 값을 미니멈을 델타 값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답 쓰는 이제 문제 세 번째 단계, 이제 최종 단계. 예, 요 답을 한번 적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델타 값을 어떻게 잡는다? 요렇게. 자, 미니멈 3분의 1, 3분의 엡실론. 자, 요렇게 두면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절대값 x 플러스 1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고 그리고 요 x는 물론 여기에서 좀 저절로 마이너스 2분이 아니죠. 이와 같은 값에 되었을 때에 자, 요 이어서는 여기다 적겠습니다. 1대에 자,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 것은 2x 플러스 1분의 x 빼기 1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보여야 되죠. 요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절대값 x 플러스 1 곱하기 절대값 2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델타를 이렇게 잡게 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요 부분은 뭐보다 작다? 지금 3보다 작다가 성립하고 요 부분은 뭐보다 작다? 요 값인 3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가 성립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거는 3분의 엡실론, 자, 다시 한번 3분의 엡실론 곱하기 3보다 작다를, 즉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적에 2x 플러스 1분의 x의 극한값은 1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델타 값이 3분의 1이 선택이 되어지면, 자, 델타 값이 3분의 1이 선택되어지면 요 값이 3보다 작은 것, 즉 요 값이 3보다 작은 거는 저절로 성립하고, 그러면 이제 요 값이 지금 3분의 1보다 작다는 말은 3분의 1보다 더 큰 3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하니까 요걸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델타 값이 요 놈이 더 작은 값으로 선택되어서 요 놈이 델타 값으로 선택되어지면 절대값 x 플러스 1이 3분의 엡실론보다는 자명한 얘기고, 그리고 요 절대값 x 플러스 1이 3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는 말은 그거보다 더 큰 값인 3분의 1보다 작다 성립하고, 그리고 요 값이 3분의 1보다 작다는 말은 결국 이 값이 3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 놈은 3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요 놈은 3보다 작다를 성립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극한의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예제 6번은 우리가 예제 3번, 4번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죠. 자, 예제 6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숙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관한 풀이는 선생님이 강의 옆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첨부 파일 풀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걸 답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충 문제는 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한양대학교 편입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뭐 1단계, 2단계에서 그러니까 델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단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자, 대하여 우리가 적당한 델타 값을 이렇게 네모로 봤을 때 이게 뭐냐 이거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두면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일 때에 지금 이 부분이 포인트죠. x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자,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에다가 x 플러스 2의 절대값. 자, 요렇게 우리가 식을 이끌을 수 있죠. 자, 요것이 지금 뭐다?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이제 우리가 보이면 된다.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델타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여태까지 1로 잡았죠. 여기서는 보니까 1도 있고, 5분의 1도 있고, 2분의 1도 있고, 2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일반화시켜 델타 값을 K로 잡읍시다, 차라리. 델타를 K라고 우리가 두면, 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 절대값 x-2라고 하는 값이 이제 델타를 K로 잡았으니까 K보다 작다죠. 그럼 이제 x-2가 x 플러스 2로 바뀌려면 양변에 4만큼씩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절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 x-2가 x 플러스 2로 바뀌려면 여기다 4를 더하고, 그러면 우변에도 4를 더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항상 명심할 것은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델타를 이제 잡는 요령은 미니만 해놓고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델타 값 K를 가져오고 그리고 요 값의 역수에다가 엡실론을 곱한 값, 즉 K 플러스 4분의 엡실론만큼을 가져와서 요 두 놈의 미니멈, 더 작은 것을 델타라고 우리가 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일단은 요 틀에 맞는 놈을 우리가 한번 다 찾아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1번 보기는 요 K 자리 1이 들어와 있고 2번은 5분의 1, 3번은 2분의 1, 4번은 2가 들어와 있죠.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자, 첫 번째 1번에서는 K가 1이죠. 자, K가 1일 때는 K가 1이면 자, 델타는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죠? 미니멈 요 K 대신 1 들어가면 1 되고 K 대신 1 들어가면 5분의 엡실론이죠. 그래서 1번은 일단 OK죠. 그 다음 2번은 보면 K가 5분의 1이죠. 5분의 1. 자, K가 5분의 1이면 K 대신 5분의 1 집어넣으면 자, 미니멈. 자, 여기 5분의 1 들어가면 5분의 1. 자, 여기에 5분의 1 들어가면 5분의 1이라는 것은 얼마죠? 0.2죠. 그러니까 4에다 0.1을 더하면 4.2분의 엡실론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보기에서 이 자리가 지금 4.2분의 엡실론이 여기 오면 되는데 4.2분의 엡실론이 아니고 5분의 1은 똑같은 요건 서로 다른 값이죠. 자, 선생님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델타 값, 즉 여기서 K 값을 5분의 1로 잡았을 때, 이걸 5분의 1로 잡았을 때에 4.2분의 엡실론이 지금 이제 성립하는 값이죠. 그런데 요 4.2분의 엡실론보다 더 작은 값이 왔을 때는 또 성립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4분의 엡실론하고 4.2분의 엡실론 하면 4.2분의 엡실론이 하고 4분의 엡실론을 비교하면 얘가 분모가 더 작으니까 이게 더 큰 값이죠. 요 값보다 더 작은 값은 어떤 값이 오더라도 5분의 1, 요거보다 더 작은 값이 오면 성립하지만 요것보다 큰 값이 왔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기에서 틀린 것은 요게 일단 2번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일단 우리가 세 번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K의 값이 2분의 1이죠. K가 2분의 1이면 자, 델타는 미니멈. 자, 요 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가고 자, 여기 2분의 1은 2분의 1은 0.5니까 4.5분의 엡실론이죠. 자, 요 경우에도 지금 요 자리가 지금 같은 값이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4.5분의 엡실론하고 자, 요 5분의 엡실론을 비교했을 때는 이 5분의 엡실론은 분모가 더 크면 작죠. 4.5분의 엡실론 요 값보다 더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자리에 4.5분의 엡실론도 되지만은 4.5분의 엡실론보다 더 작은 값이 왔을 때는 상관이 없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K가 자, 2일 때죠. 그렇죠? 그럼 K가 2가 되어지면 그때는 이 델타는 자, 미니멈. 자, K 대신 2 들어가면 2가 되어지고 여기 2 들어가면 6분의 엡실론일 때 성립하는데 지금 이 그대로 6분의 1 그대로 왔기 때문에는 그대로 OK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델타를 잡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라는 아주 좋은 문제랍니다. 뭐 한양대학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 시험 또는 편입 여러 형태의 시험에서 심지어 뭐 임용시험 같은 데서도 출제될 수 있는 좋은 문제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은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